아버지, 데이터 120기가가 다 뭐예요? 제가 그렇게 와이파이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10만 원이나 더 나왔잖아요. 10만 원이.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자녀에게 패 끼칠까봐 비싼 데이터 요금을 감수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 진실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짜 부자의 마음처럼 당신의 하루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무제한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5살 김순철입니다. 은퇴 후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트로트 라이브 영상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우리 아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저를 불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은 불길한 붉은빛을 내고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이 작은 기계가 우리 집에 몰고 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제 앞에 들이민 핸드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요금 합계 35만 원. 평소 저희 가족 요금은 2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무려 15만 원 가까이 더 나온 셈이었죠. 민호는 상세 내역을 훑어보더니 결국 제 번호를 지목했습니다. 제 번호 밑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120기가 120기가바이트라니 제가 봐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120기가가 다 뭐예요? 제가 그렇게 와이파이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돈 안 드는 건 와이파이, 이건 돈 먹는 괴물이라니까요. 초과 요금만 10만 원이 넘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억울했죠. 아니, 나는 분명히 집에서만 봤다. TV 밑에 빨간 불, 와이파이 표시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봤다. 그런데 왜 돈이 나간다는 거냐? 저는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10만 원이면 제가 한 달간 쓰는 용돈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민호에게 큰 짐을 지운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민호는 제 항변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 와이파이 표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제가 아버님 폰 설정 다 바꿔놓겠습니다. 민호는 제 스마트폰을 빼앗아 순식간에 몇 가지 설정을 만졌습니다. 제 눈에는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죠. 이놈의 디지털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아하는 트로트 영상이나 고화질 바둑 중계를 마음 편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요금 폭탄이라는 현실이 제 마음을 크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자식에게 돈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자식에게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이 가장 컸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수진이 차려준 밥도 저는 제대로 넘길 수 없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화창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며칠간 이 요금 문제가 제 마음을 얼마나 괴롭힐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출근하면서도 제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죄 지은 기분이었죠. 민호는 출근하기 전 제 스마트폰에 철저한 데이터 차단 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이제 와이파이가 안 잡히면 데이터는 아예 못 쓰세요. 제가 잠금 걸어놨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 이 간단한 와이파이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들에게 1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민호가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트로트 앱을 켜봤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수 영상을 틀었죠. 화면이 잠시 돌더니 네트워크 연결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옆에 작게 와이파이 표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아들이 와이파이를 아예 못 쓰게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면 자동으로 데이터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곳에서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 와이파이 공유기 바로 옆으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었습니다. 휴, 이제야 좀 살겠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고향 친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던 저는 문득 소파가 아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 소파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해가 드는 곳에서 친구와 편안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폰을 귀에 댄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 김서방 자네 요즘도 바둑 중계 보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통화 연결 불가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왜 끊겨? 이놈의 폰이 고장났나? 저는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몇 번을 시도해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폰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기도 하고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워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폰이 고장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요금 문제 때문에 제 폰을 건드리다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죠. 제 마음은 속상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친구와 통화도 못하는 건가? 이러다 고립되는 거 아닌가? 제 방 침대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고장난 폰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호에게 말하면 또 잔소리만 들을 것이 분명했죠. 저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 영상은커녕 친구와의 소통까지 끊긴 저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제가 와이파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폰이 고장난 것 같아 저는 하루 종일 그 작은 기계를 만지작거리지 못했습니다. 폰을 켜도 제대로 통화도 안 되고 와이파이 불이 들어와도 언제 다시 먹통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 소파는 이미 와이파이 사각지대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세상과 마주하는 유일한 창이었고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TV를 켜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트로트 앱을 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새로 올라온 최신 가수들의 라이브 영상 썸네일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썸네일들만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을 보고 제목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데이터가 나가서 민호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돈을 먹는 괴물 자식들의 돈을 몰래 훔쳐가는 괴물 말입니다.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정도로 세상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편해졌다고들 하지만 저 같은 늙은이에겐 그저 높은 비밀번호의 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포기하고 거실에 큰 TV를 켜봤습니다. 하지만 TV에서는 연일 딱딱한 뉴스나 재미없는 시사 프로그램만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트로트 채널은 유료로 바뀌었는지 나오지 않았죠. 결국 저는 TV를 껐습니다. 집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각자의 일로 바빴고 손주들은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의 구름만 바라봤습니다. 외로움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건 트로트 영상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 유학 간 손녀 지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은이의 영상 편지를 받는데 와이파이가 끊길까봐, 데이터 요금이 나갈까봐 이제는 그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불편함과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이 나이에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덮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트로트를 보지 않았고 스마트폰은 그저 시계 역할만 했습니다. 민호는 요금이 안정된 것에 안도하는 눈치였지만 제게는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제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며느리 수진이 반찬을 싸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제 방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창가 소파에 제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화면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바둑 중계 있는 날이잖아요. 왜 영상 안 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은 딱히 볼 게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수지는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수지는 제 옆에 앉아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켰습니다. 화면에는 트로트 앱이 바로 떴습니다. 수지는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와이파이는 잘 잡히는데요? 거실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며칠 전에 내가 여기서 트로트를 보는데 내가 방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지 않니? 그때 갑자기 내 수업 화면이 멈칫하는 것 같았어.
수지는 제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제 화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읍내 트로트 때문에 내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래서 내가 그때 데이터로 몰래 바꿨는데 민호한테 혼나고는 이제 돈 나갈까봐 무서워서 못 보고 있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내 트로트가 자식들의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될까봐 저는 돈을 감수하고 데이터를 썼던 겁니다. 수지는 제 말을 다 듣더니 갑자기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그걸 왜 혼자 고민하셨어요? 저희는 아버님이 그냥 데이터 아까운 줄 모르고 쓰시는 줄만 알았는데. 수지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다 제 잘못도 아닌데.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와이파이 약한 건 진작 저희가 고쳤어야 하는 거였죠. 수진은 울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수진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불편함을 홀로 감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 퇴근한 민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호와 수진의 대화를 얼핏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제가 며칠 동안 겪었던 일과 제가 왜 몰래 데이터를 썼는지에 대한 진실을 민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께서 수진이 내 공부 방해될까봐 그래서 비싼 데이터를 쓰셨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데이터를 켰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해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아니라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비싼 초과 요금을 감수했다는 사실 앞에서 민호는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민호는 제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밤 민호가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옛날 일을 회상했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제가 민호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지 못해 미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짐이 되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결국 민호에게 10만 원짜리 요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아마도 저에게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와이파이 사각지대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 보지 않고 트로트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텐데 민호는 그저 돈과 요금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려 저를 데이터 괴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화를 냈던 순간보다 민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밤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민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자식에 대한 미안함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저의 밤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짜증이나 분노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통신사에 전화해서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다시 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아니, 민호야. 요금제는 건드리지 마라. 돈 많이 나갈라. 제가 말렸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 집 가족 결합 요금은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제가 최고가 요금제로 바꿔놨어요. 아버지 방, 거실, 창가, 소파,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평생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눈치 보지 마세요. 민호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무제한이라니. 돈을 가장 아까워하던 민호가 저 때문에 가장 비싼 요금제로 바꾼 것입니다. 아니, 내 돈이 얼마나.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불편하셨죠? 제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화냈던 10만 원보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음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껏 보세요. 저는 이 정도면 싸다고 생각합니다. 민호는 제게 진심 어린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의 말은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모든 응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민호의 어깨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민호의 넓고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자 그동안의 서러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도 저를 마주 안았죠.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만 원의 초과 요금으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오해와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가 요금제를 바꾸고 며칠이 지나자 저희 집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평온을 넘어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창가 소파에 앉아 마음껏 바둑 중계를 보고 좋아하는 트로트 영상도 고화질로 마음껏 재생했습니다. 이제 화면이 끊길까봐, 데이터가 나갈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죠. 며느리 수진도 이제 방에서 화상 강의를 들을 때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와이파이는 마치 날개를 단 듯 빨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데이터 괴물 덕분에 온 가족이 혜택을 본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텔레비전을 켜더니 댄스 챌린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트로트를 듣다가 문득 거실의 활기찬 분위기에 이끌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주들은 아이돌 음악에 맞춰 어설픈 춤을 추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같이 쳐요. 손녀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녀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아니, 나는 트로트만 알지. 이런 춤은 모른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손주들은 제 폰에 담긴 트로트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곧 거실에는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나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제 어깨춤이 재미있는지 박수를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었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단지 트로트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트로트 짱이세요. 춤도 제일 잘 추시네요. 저는 기분이 좋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하.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제 데이터 걱정이 없으니 마음껏 쳐야지. 저는 춤을 추다가 문득 민호에게 외쳤습니다. 민호야. 이게 바로 진짜 무제한이지 않겠니?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으니 말이야. 민호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사랑과 웃음이 무제한으로 흐르는 집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트로트가 흐르는 저희 집 거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통신사 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민호가 혹시나 요금 폭탄을 또 맞을까봐 내심 불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민호가 최고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민호는 고지서를 열어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혹시 또 많이 나왔니? 아버지 것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별로 안 나왔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트로트 보시고 수진이 화상 강의도 안 끊기고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는 비용치고는 너무 싸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저에게 요금 이야기를 할 때 짜증이나 분노 대신 사랑과 배려를 담아 말했습니다. 민호는 제게 요금제 변경을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아끼겠다고. 아버지를 몰아갔을 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와이파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제한의 신뢰이자 무제한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소파로 갔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트로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와이파이 신호는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음 놓고 트로트 영상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돈이 나갈까봐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트로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평온함과 행복이야말로 민호가 저에게 준 가장 값진 무제한 서비스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그 어떤 것과도 끊기지 않는 따뜻한 사랑의 주파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귀한 감동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